안녕하세요. 롭스토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업무를 하다 보면 근골격 문제, 시각적인 피로감, 심지어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인체공학 데스크 설계는 사무실이나 도서관 등의 책상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수술 로봇을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의사를 위한 콘솔의 공학적 설계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우선 콘솔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콘솔을 설계하기 위한 인체 측정 데이터와 평가를 통해 어떤 설계 기준을 가지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술 로봇은 대체로 마스터 콘솔과 슬레이브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고, 콘솔에 의사가 앉아서 조종장치로 조종을 하면 그대로 슬레이브 로봇은 사람의 몸속에서 수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수술 로봇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로봇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 연구기관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30분도 안 걸리는 짧은 수술도 있지만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술도 있는데, 이러한 장시간 수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솔 데스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솔 데스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지 특허 검색을 해봅니다. 키워드별로, 주요 회사별로 특허 검색을 해봅니다. 특허 검색을 통해 콘솔이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검색된 특허들을 정리하여 회사별로 분류해 봅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른 기술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특허가 나오지만 현재 목적은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선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관련한 특허만 저장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연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술 로봇으로 장시간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들이 신체의 어떤 부분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손가락과 목에 가장 큰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콘솔에서 수술을 진행 중인 의사의 자세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존하는 수술 로봇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봇이 다빈치 로봇이기 때문에 다빈치 로봇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자세를 분석했습니다. 콘솔에 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의 신체 각도를 분석하고 그러한 각도가 인체공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더욱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체공학은 수술 로봇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책상, 의자, 심지어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의 높이와 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인체공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설계입니다. 특히 키보드와 마우스는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손목에 큰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더욱 편한 자세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도를 갖는 키보드, 버티컬 마우스가 대표적이고요.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의자 또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 가능한 의자, 척추에 부담 주지 않는 등받이 의자, 그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받칠 수 있는 팔걸이의 높이와 각도, 눈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니터의 높이와 눈과의 거리,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고려된 키보드, 작업 시 등과 목이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데스크의 높이, 꼭 책상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의자와 페달의 거리, 핸들의 높이, 이런 것들은 모두 그냥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건강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쌓여온 연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술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인체공학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연구자료와 특허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위해 어떤 프로세스로 치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값을 갖는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